자, 첫 번째,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직교좌표 위에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쌤이 생각을 해볼게. 주황색.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자, 요 점이 0,a라고 할게. 0,a. 그래, 0,a. 이게 놔두자, 그치?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x에서 대칭인 함수, 역함수인 fx, gx라고 하는 역함수가 있다라고 생각 가정해볼게, 이렇게. 자, 여기 있는 함수는 fx의 역함수인 y는 gx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fx라고 하자. 그래서 fx와 역함수는 서로 대칭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어떤 점을 선생님이 잡을게. 자, 이렇게 생긴 점을 뭐라 잡을 거냐면 C, D라고 잡을 거야. C, D라고 잡는다면 여기 점에서 대응인 요 점의 이름은 역함수니까 D, C가 되겠지. 이 함수는 X는 Y 대칭인 거야. 자, 첫 번째,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해서 C까지 fx, dx가 있다. 0에서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자, a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이제 a, 0 될 거 아니야? 그치? a, 0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 a서부터 해서 d까지야. a서부터 d까지 gx, dx.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그치? 자, a서부터 d까지. 일단 0에서부터 해서 c까지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a서부터 해서 d까지 gx, dx의 면적은 이건데 함수의 역함수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겠지? 대칭성. 자,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까 x축과 둘러싸인 면적과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이 같겠지. 그러므로 여기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y는 fx와 y축과 둘러싸인 면적과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는 괜찮나? 이 두 면적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이 면적은 같은 거다. 그럼 0에서부터 c까지 fx, dx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요 면적이 되겠네. 이렇게.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인 거니까 여기 색칠한 면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0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해서 d까지 gx, dx를 물어본다면 이것의 면적은 그냥 뭐가 될 거냐면 사각형 하나의 면적인 거잖아. 여기 좌표가 c야. 여기 c고 이 좌표는 d가 될 거니까 이 면적이 결국 c 곱하기 d가 된다. 좌표끼리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좋아.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 하나 더 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치자. 이 함수 쌤 똑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함수. 미안해. 다시 그릴게. 이렇게 생긴 함수. 자, 이 함수가 y는 fx야. 자, 얘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y는 x 대칭인 함수가 있겠지. 자, 그런 함수 뭐라 잡을 거냐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gx라 잡을게. gx라는 함수 또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얘가 y는 g의 x가 되는 거야. 그치? 쌤 여기서 또 어떤 점을 잡을게. 여기 있는 점 a점을 잡았어. 여기 있는 점의 이름 뭐라 잡을 거냐면 이 점의 이름은 a, b야. 이 a, b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있겠지. 이 대칭인 점은 뭐라 잡을 거냐면 b,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잡으면 이렇게 이 점 좀 잡을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 c, d라고 잡는다면 이 c, d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 점의 좌표는 d, c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인테그랄 a서부터 해서 c까지 fx, dx.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부터 해서 d까지 gx, dx. 자, 이것을 물어본다 칩시다. 이건 또 색칠을 다시 한번 해보면 a서부터 c까지 fx, dx는 여기야. 자, a서부터 해서 c까지 fx, dx는 이 면적이 되겠지. 그 다음에 b부터 해서 d까지 역함수잖아. gx, dx는 여기야. gx, b부터 d까지 gx, dx는 이 면적이 된다. 이렇게 색칠한 면적이 되겠지. 지금 y는 x에서 대칭한 함수가 서로 역함수인 거잖아. 그치?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은 이 점이 되겠네. 이 면적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은 대칭 함수니까 같은 거지. 그럼 S 앞에서 구한 A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이 될 거잖아. 이렇게 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하나에 이 사각형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좌표를 각각 따져주면 요 y좌표가 d였고 x좌표가 c였고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였잖아. a, b, c, d니까.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 큰 사각형 CD에서 작은 사각형 AB를 빼준 거야. 괜찮니? 그래서 CD-AB를 해주면 이렇게 생긴 역함수에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면적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으로 물어볼 수 있다. 괜찮니? 여기까지?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더 있다 볼게. y는 f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칠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fx. 자, 그러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y는 gx가 이렇게 생겼겠지? 함수와 그 역함수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y는 x 위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칭성을 갖고 있으므로 위의 면적과 아래 면적은 항상 똑같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두 교점을 알파, A라고 할까?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은 인테그랄 A서부터 해서 B까지 Y는 X야. X에서 fx를 빼주면 이 면적은 요거 하나의 면적이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것에 2배를 해주면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첫 번째,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정식이 주어질 수 있어. 이 특정식은 사실은 좀 그림을 잘 그려보면 좋아. 최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칭 이동시켜서 점이 어느 점으로 이동하는지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12-4번이야. 기본 문제 12-4번. 여기다 그냥 풀자. 기본 문제 12-4번.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야. 자,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2서부터 4까지 gx dx. 자, 이게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치?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은 아니고 그냥 이 함수만 가지고 특정 함수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보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첫 번째, 0,2는 지나. 0,2는 지나고 이 도함수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1이지.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항상 증가하기만 하겠네. 그치? 증가하기만 하는 거니까 함수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증가하기만 하는 함수 이렇게. 그치? 그리고 0,1을 지날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2인 거 알고 있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잖아. 1,4야. 1,4쯤 지나겠구나. 1,4쯤. 미안해. 1,4니까 이렇게 지나겠네. 그치? 1,4는 여기 있어. 요점의 좌표가 4. 이렇게 1,4를 지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정확하게 찍은 다음에 fx를 구하고 fx를 그리고 구하는 점을 찾고 0에서부터 1까지 이 면적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때 여기 있는 점에 집중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찍은 점들을 지나는 이 점은 무조건 지날 거잖아, 그치? 1,4를 지났으니까 4,1이 지나겠지. 둘, 셋, 넷 해서 4,1.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지나는 함수이까 그것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야. 이 함수와 그 역함수 관계가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이게 gx야. 얘가 gx고 위에 있는 함수는 fx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시 썼더니 2에서부터 4까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왜 다른 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알겠지? 역함수의 적분을 직접 물어보진 않는다. 그럼 요 좌표가 2고 요 좌표가 4야. 왜? 2,4를 지나니 1,4를 지나니 4,1을 지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역함수에서 2에서부터 4까지의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이것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fx, dx로 둘러싸인 면적이니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색칠한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이 위에 있다. 이렇게. 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이게 뭐야? 하나의 사각형이잖아. 하나의 사각형. 하나의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그냥 1 곱하기 4가 된다. 1 곱하기 4에서 4 더하면 4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래서 이거 좀 너희들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쌤이 한 개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 쌤이 천천히 풀 테니까 그러면서 요 세 가지 있지? 요 세 가지를 먼저 필기하자. 이걸 먼저 필기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역함수 나오면 두 번째, 역함수의 적분. 세 번째. 이것이 역함수의 적분이다. 역함수의 적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역함수의 적분 1, 역함수의 적분 2, 역함수의 적분 3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선생님 유제 풀 테니까 천천히 필기하면서 듣자. 여기는. 지금 12-4번이야. 번호는 페이지 183쪽에 있어. 유제 12-8.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2. fx는 x세제곱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해서 10까지 gx, dx를 구하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여기 있는데 fx는 여기 0,2를 지나게 될 거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보자. 그치? 그 다음에 10인점이 어딘가 있을 건데 대충 뭐 요 좌표를 쌤이 그냥 x세제곱 플러스 2를 그려볼게. 일단 x세제곱 플러스 2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놓는데, 자 봐봐. gx가 0에서부터 10까지 변하지. 함수의 역함수가 gx야. y는 fx가 있다면 그것의 역함수는 y는 gx지. 괜찮지? 여기까지? x가 0일 때 10까지 변하는 거야. x가 0일 때부터 10까지. 자, 그럼 g0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g10이 얼마인지 알아야 fx와 gx의 어떤 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좀, 이걸 좀 찾아줘야 돼. 자, 이 점을 찾고 싶은데 이 0,a라고 하고 c,b라고 하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0이니까 0,a가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이 점의 좌표는 c,b니까 b,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f0은 a고, 여기서 대응하는 거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 f0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fb는 10이다.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어떤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니? 2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b를 넣어서 10을 넣어야 돼. 이라 쓸 수 있겠지. 0,a가 될 거니까, 어이구 미안해. a,0이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다시 x가 0이면 y는 a고 0,a니까 a,0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fA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b는 얼마야? b는 2가 되겠지. b는 2야. 여기다 있으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되니? a는 얼마를 넣어야 0 되는 거야? 자, a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현재 0,2를 지나니까 얘는 2,0이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미안해. 문제가 여기 2네. 2. 이렇게. 여기가 2야. 이렇게. a,2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몇이 되는 거야? a는 0이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세연이 이거 이해돼? a는 0이고 b는 2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gx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을 지날 거고 2,0을 지날 거고, 그치? 2,0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언제 10이 되는 거냐면 b가 2일 때 10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gx가 지나는
점이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역함수를 마저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gx의 2에서부터 10까지 2에서부터 10까지의 면적인 거니까 이것과 똑같은 건 여기 위에 있네. 10인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여기까지. 맞지? 이거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이거를 S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 전체 면적에서 흰색 면적만 빼주면 S를 구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S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사각형 넓이 2 곱하기 10에서 0에서부터 해서 2까지 fx dx야. 이게 fx dx다. 이것을 빼주면 된다 쓸 수 있겠지. fx가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20 마이너스 0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에 dx까지 써줄 수 있어.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마저 점점점 적분 계산만 하면 되겠네.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필기하고 12-9번 풀어보자. 이제 12-8번 다시 풀어보고 12-9번 풀어보자. 이렇게. 이거. 이거 지워버렸네. 이렇게. 이렇게. 수고 유지 한번 풀어보자. 지금 저번 시간 12-7번 풀어줬니? 안 풀어줬나? 자, 그 다음 보자. 우리 지금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잖아요, 그치? 정적분의 의미가 절대값을 씌우면 x축과 둘러싸인 넓이의 의미도 같다라고 했지. 우리 지금 그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 그치? 어떤 함수가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다시.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쳐보자. 이미 한 점 A라고 잡고 또 다른 한 점 뭐라 잡을 거냐면 B라고 잡을 거거든. 이때 이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네. 인테그랄 A부터 해서 B까지, 그치? A부터 B까지 f, x, dx라고 잡은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이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fx라고 하면 사실 뭐야? y 좌표지. 그치? y는 fx니까. 이 y좌표, 그치? 이 y좌표들이 이렇게, 이런 y좌표의 길이들의 합을 더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옆에서 보자. 종이 이렇게 쌓으면 뭐, 어떻게 되니? 어쨌든 종이 매우 얇아서 높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종이를 계속 쌓으면 하나의 면적이 보일 거잖아. 사각형이 보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얇게 쌓으면 하나의 면적이 된다라고 가정하자. 뭐 증명 과정까지 생략하고 우리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얇게 이렇게 더할 거야, 이렇게. y좌표를 무엇이 변하니?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뭐 델타 y가 됐던 어떤 변량이 있었을 때 이걸 줄여서 dy dx라고 썼었잖아, 그치? 이게 x가 변하는 거야, 그치? 이 y좌표를 어느 방향으로 쌓는 거니? x 방향으로 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것은 델타 y. 어떤 거야? 그래서 이거 x가 변하는 거구나.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해서 b까지 변함에 따라서
그치? 그때 y좌표를 달아서 연달아서 더하자 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해야 돼? 더하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A서부터 해서 B까지 더하자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기호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 실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지금 증명 과정을 우리 생략하기로 합시다.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하자. 구분구적법을 이용해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기로 하자.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있는데 뭐 요 점이 1이야. 이 점이 3이야.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1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쓰는데 자 이게 지금 이 길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그치, x축에 대한 방향으로 쭉 더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괜찮니? x가 변할 때마다 그때의 y 좌표들을 전부 다 더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fx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y 좌표 대신에 fx, dx 쓰겠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를 여기다 쓸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가 쳐보자. y는 x제곱이거든? 이게 y는 x제곱이지. 이렇게. y는 x제곱인데 y는 x제곱이 1,1을 지날 거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x, y 바꾸면 x는 y제곱이 될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y는 루트 x야 사실은. 다시 y는 fx가 있는데 그것의 역함수는 x, y만 바꿔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x는 fy, x는 fy, x는 fy.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fy라고 일반화 시켜도 된다 이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x제곱이 아니고 x는 y제곱이 되는 거지. 요 함수였다면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에 뭘 물어보냐면 자 여기 0에서부터 해서 1까지야. 1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보자 이거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좌표야? 이번에는 x 좌표들이지. x 좌표들을 더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뭐라 잡을 거냐면 요 길이 하나가 뭐냐면 x 좌표를 더할 거야. x 좌표를 어떻게 더해? 어느 방향으로? y가 변하는 거지. y 방향으로 더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x 좌표를 계속 더해서 쌓을 거야. 어느 방향으로? y가 변하는 델타 y의 방향으로. y 좌표가 어떻게 해서 변하니? 0에서부터 해서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y제곱이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치? x가 y제곱이므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해서 1까지 x 대신에 y제곱 dy라고 써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아. 누가 다 안 왔나요? 다 온 것 같은데? 예. 예. 네. 네. 말뜻 이해돼? 이렇게 외우기로 합시다. 좋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정적분을 활용하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면적도 구할 수 있다? y축과 둘러싸인 면적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좋아. 그래서 정적분을 활용했더니 이것도 구할 수 있다. 다시.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야. 요 점이 A고, 요 점은 B야. 그치?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할 거냐면, 자, 여기 Y는 fx라 가정하면, 이렇게 쓸까? Y는 fx. 그러면 이렇게 하자. Y 좌표를 카발리에리의 원리에 의해서 쌓을 거야. 쌓아서 더하자. 근데 뭐가 변해? X 방향으로 변하지? 그래서 델타 X 방향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더할 거야. A서부터 해서 B까지. 이렇게 쓰자 이거지. 맞니? 여기까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가 인테그랄 A서부터 해서 B까지 Y 대신에 fx 쓸 거니까 fx dx가 된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지요?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가 x축, 똑같이 y축인데 함수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xy 바꿔서 생각해 볼게. 이것을 역함수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봐도 돼. 저걸 역함수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저 주어진 함수에 역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 함수는 xy만 바꾼 거니까 f의 x, y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이디오의 의미는 괜찮니? 한번 다시 설명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다시 설명할까? 이거 괜찮아? 자네 괜찮나? 설명 안 해줘도 돼? 한 번만 다시 설명할까?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이 있어. 여기 있는 점이 이제 A라고 잡고 여기 있는 점이 C. 여기 있는 A, B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이번에는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쌓으면 돼. 어떻게 쌓으냐면 요렇게. 무엇을 쌓아? 현재 X좌표, X좌표, X좌표를 쌓는 거잖아. X좌표를 쌓는 거야. 아, X좌표를 쌓는구나. 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무엇이 변해? Y좌표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건 델타 Y가 된다 이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적분 변수잖아. A부터 B까지야, 이렇게 써주기로 하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좌표 대신에 FY 쓸 수 있을 거니까 FY DY라고 정리해서 여기 주어진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괜찮아?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 전부 다 더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필기할까? 요것만 필기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시. 통합이라 했죠. 그럼 막 한 단어마다 한 문제씩. 그렇진 않고 최대한 쉬운 걸로 너희들 풀 수 있는 걸로 됐어. 그러니까 모든 단원 중에서. 근데 거의 평균 변화를 나와.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순간 변화과 평균 변화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맞춰서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필기 다 했나? 문제 좀 풀어도 되지. 응, 다 했어, 필기? 오케이, 좋아. 자, 보자. y제곱은, 좋아. 이 문제 풀기 전에 쌤이 하나만 설명 다시 할게. 잠깐 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함수가 있다.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한 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 x 넣은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할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x-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응, 좋아.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x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y-1이야, 그냥. 그치? 그러면 이게 y는 x 플러스 1이라면 이건 그냥 정리만 한 식인 거니까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는 대입할 거야. 바꿔 쓸 거야. 역함수를 구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만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쌤이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파란색들이 역함수다. 파란색이 역함수고, 파란색이 역함수고, 파란색이 역함수야. 맞지, 여기까지? 다시.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잡는다면, 자, 첫 번째, xy를 바꿔줬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함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y 바꿔준 거니까 x는 f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치? 이건 역함수야. 그리고 정리해야지.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합성할 수 있잖아. 앞에 f 인버스 x 함수를 합성한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y는 f 인버스 x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역함수의 표현, 얘도 역함수의 표현이야. 근데 단순하게 정리만 하면 어떻게 돼? y는 f에 x가 있는데 앞에 합성함수 f 인버스 x를 여기 위는 거는 함수니까 합성한다 생각하면 f 인버스 y는 x가 되는 거야. 맞냐, 여기까지?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f 인버스 y는 x구나. 혹은 순서 살짝 바꿔주면 x는 f의 인버스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한 거야. 그러므로 얘는 fx랑 똑같은 함수지. 표현법만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xy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겠지.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전부 다 역함수의 표현이고, 노란색으로 쓴 건 역함수가 아니고 원래 함수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지. 문제에서 그래서 쌤이 말하는 x는 fy라고 한 건 이렇게 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건 그냥 역함수인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이게 그래서 역함수가 된다 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알아두자. 이건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다 기억나겠지? 어떻게 필기할 시간 줄까? 지우고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도 돼?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y제곱은 x야. x는 우리가 좀 보기 편한 건 xy를 살짝 바꿔주면 x제곱은 y잖아. 그치? y는 x제곱인 거니까 그것의 역함수니까 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알 수 있어. 이 함수가 어떠냐면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 그리고 x는 4니까 x는 4가 여기 있으니까 4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y는 0과 x는 4와 이렇게 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한 건데 사실은 정리해주면 y는 루트 x가 되겠지, 그치? y는 플러스 루트 x인데 그것과 둘러싸인 면적은 사실은 바로 적분하면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구하지 말고 반대로 구해보자 이거야, 반대로. 자, 요 좌표가 얼마냐면 x자리에 4를 넣으면 y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 얼마야? 8이잖아, 8. 8에서 이 넓이만 빼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것만 갖다 빼줄 거야, 이렇게. 그치?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얘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x좌표들을 다 더해서 쌓을 거야. 이게 뭐야? x좌표지. 이게 x좌표고 뭐가 변해? y가 변하는 거지, 이렇게. 델타 y다. 써줄 수 있으므로 다시 x좌표들을 쌓아서 더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쌓았냐면 y 방향으로 쌓았지. 그치?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으로 쌓았니? 0에서부터 해서 2까지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y제곱 by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3분의 1의 y 세제곱에 0에서부터 2까지 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이 면적이 3분의 8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는 요 면적이 3분의 8이야. 전체 면적은 8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요 면적은 8 마이너스 3분의 8인 거니까 여전히 3분의 16에서 3분의 8을 뺐으므로 24구나? 3분의 16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아, 좋아.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풀어볼까? 일단 유제 12-13번 한번 풀어보자.
12-13번에 1번.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기본 문제 12-7번이야. 이번에는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치? 함수의 그래프지, 그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있거든?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x축의 방향으로 잘라서 더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파란색 함수가 이렇게 생긴 두 함수의 교점과 둘러싸인 면적에서, 자, 노란색 그래프가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빼주면 나머지 빈면적이 나오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그래서 파란색에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이 있어. 파란색에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만큼 빼주면, 이만큼 빼주면 둘러싸인 면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식 한번 다시 한번 세울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거 여전히 x좌표로 쌓은 거야. 교점도 찾아야 돼. 교점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 될 거니까, y좌표를 찾아도 되겠지, 그치? x는 y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더하면 합과 곱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하나는 플러스 1이 된다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쓸게. 자,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만큼 자를까? 이렇게. 어떻게 변할 거냐면, 파란색부터 더할게. x좌표를 여전히 쌓아가는 거지. 그치? x좌표를 쌓는 거다. x좌표를 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가 변해? y좌표가 변할 때마다, 델타 y인 것에마다 x좌표를 쌓을 거고, 그것을 마이너스 2서부터 해서 플러스 1까지가 되겠지.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파란색 함수의 x좌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야. 이렇게 dy가 되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빼줄 거냐면, 마찬가지로 x좌표를 쌓아갈 건데 무엇이 변해? y좌표가 변하잖아, 그치? x좌표를 쌓는데 y가 변할 때마다 인 거니까 델타 y라고 생각해주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해서 플러스 1까지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뒤에 있는 함수도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해서 플러스 1까지 x좌표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y제곱 dy를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두 개를 연산해주면 이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적분 구간이 같으므로 이 함수 합쳐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dy가 되는 거야. 근데 했지만 이것의 근이 얼마였어? 1하고 2잖아. 2차 함수와 그것의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지. 얘는 공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세제곱이라 쓰고,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주자 생각해주고, 마이너스 1 붙어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차피 면적인 거니까 요거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3의 세제곱이 된다. 2, 3은 6인 거니까, 그래서 면적이 2분의 9가 된다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요게 좀 힘들 수 있어. 좀 정 힘들면 주어진 상황을 그냥 축변환한다 생각하자. 축변환. 이게 정석이야. 알겠지? 풀 땐 최대한 정석으로 풀되, 조금 힘들면 축변환한다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인 면적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자들을 바꿔주면 돼. x를 y로, y를 x 중에 전부 다 바꿔주면 돼. 그러면 x제곱은 y. 그냥 축을 변화시킨 거니까 넓이 변화는 없는 거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 씁시다. 그러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둘러싸인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다시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럼 절편이 플러스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인 거니까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치? 교점이 어디겠어? 똑같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서부터 해서 플러스 1까지 다 써줄 수 있고, 이때 둘러싸인 면적은 이 면적이 된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서부터 해서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고 마이너스 y x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정리하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적분변수가 이번에 x로 정의된 거잖아. 사실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적분변수야 상관이 없잖아.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 하는 위끝 아래끝만 정확하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 헷갈리면 이렇게 일단 풀고 연습하되 헷갈리면 전부 다 x로 바꿔줘도 전혀 틀리지 않아. 이라고 생각합시다. 까지 괜찮나? 좋아. 12-13번 여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바로 풀어보자. 12-13번에 2번 한번 너희들이 풀어볼까? 시간 좀만 줄게. 12-13번에 2번도 지금 풀어보자. 여기만 넘어가면 나머지 뒤에 되게 쉬워. 자, 유제 12-13 보자. 다시 한번 풀게. y제곱은 마이너스 x 그리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자, 이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한 거야. 자, 딱 봐서 x, y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딱 봐도 그리기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바꿔도 되는 거냐면 그냥 x, y 바꿔도 돼. 다만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바꿔줘야 돼. 자, 이렇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이걸로 바꿀 수 있다. 즉, y는 마이너스 x 제곱과 y는 3x 마이너스 4로 둘러싸인 면적의 넓이를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어이구, 잘못했네. y는 마이너스 x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 이거지.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4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4고 절편이 마이너스 4고 기울기가 3쯤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자. 이렇게 생각해줄게. 이렇게. 그럼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잖아. 어차피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의 위치를 파악했으면 x축은 상관이 없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고 교점만 찾으면 돼. 혹시 교점 구했니?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니까 합과 곱일 것이니까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줄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인 x제곱이지 마이너스 x제곱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인 3x 마이너스 4를 빼주기만 하면 돼. 그치? 이렇게 쓰면 그냥 이차 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공식 쓰면 되겠지. 어떻게 쓰면 돼? 6분의 세제곱에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주고 배수가 이거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붙이면 양수가 될 거니까 이대로 냅두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2-8번 보자. 자, 기본 문제 12-8번.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자, y는 fx야. 이것과 x는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다시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위에 점 x는 뭐 2라고 하는 점이 여기 대충 있다 칩시다. 그렇게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어딘가 이렇게 접해서 만날 거잖아.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2,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므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먼저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 쓸 수 있지? 그치? 2인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미분계수가 얼마냐면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3이 돼.
그러면 2, 얼마가 될 거냐면 F2는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4 마이너스 6인 거니까 3이네. 그치? 2,3을 지나고 기울기도 3인 직선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3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저 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야 되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얘와 fx와 이 직선 L과의 교점 하나만 더 구해서 fx에서 이 함수 잠깐 gx라 잡을까? 그치? gx인데 gx와 둘러싸인 면적만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나 여기까지? 그럼 교점 찾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는 3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요거 0 되는 점 우리가 찾을 수 있니? x? 어차피 요거 2에서 둥근 갖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조리제법으로 2를 연달아 쓰고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돼.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찾지 말고 조립제법 바로 쓰자. 2로 1 쓰고 2 쓰고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쓰고 6을 쓰고 12를 쓰면 될 거고 한 번 더 2를 쓰면 1 쓰고 2 쓰고 3 쓰고 6 쓸 거니까 2와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요 좌표가 얼마인 거야?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요 좌표가 2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해서 플러스 2까지. 그치? 주어진 함수. 위에 있는 함수가 fx고 밑에 있는 함수 gx라고 쓴다면 이것은 fx 마이너스 gx의 dx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fx-gx라고 한 함수는 마이너스 3을 지나고 플러스 2인 점에서 접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지. 괜찮니? 여기까지? 쌤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편하다라고 했었더라? 12분의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줘서 4제곱 해주면 바로 나온다라고 했었지. 최고 차이계수 얼마? fx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야. 그치? 앞에다가 1까지 이렇게 곱해주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12분의 이 친구는 더하면 5가 될 거니까 5에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625네. 그래서 12분의 625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는 뭐 우리가 앞섰던 내용에서 그냥 접선대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 선생님이. 자, 9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 gx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얘도 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그을까 이렇게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것의 역함수야. 0, 마이너스 6을 지나면 마이너스 6, 0을 지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위에 있는 함수가 fx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가 gx야. 그것의 역함수 y는 gx.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이면서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이 직선을 마저 그으면 이렇게 생겼겠네. 맞지? 여기까지.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아, 좋아. 이 넓이 첫 번째. 이거부터 보자. 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그치? 밑변 길이 높이가 각각 6과 6인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가 있어. 이 넓이 쌤이 A라고 할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넓이가 B라면 나머지 넓이도 Y는 X에서 대칭인 거니까 B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넓이 얼마니? A 플러스 2B 아니야. A는 얼마야? A는 뭐 구하기 쉽겠네. A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18인 거지 이렇게.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냥 fx고 y는 x인데
0에서부터 해서 교점까지 잘라주면 되겠지.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y는 x와 는 x가 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x제를 2넣으면 되겠네. 그치? 요 좌표가 이제 2인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해서 2까지 y는 x에서 fx를 빼주자. x-fx의 dx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지. 그치? b. 해서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놓자. 그 다음에 뭐 구하면 되는 거야? 18 더하기 2b가 될 거고, 여기서 이 b 값이 얼마냐면 요게 6인가? 6이 되겠네. 그치? 6. 여기다가 6 곱하기 2에서 12가 나온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계산하면 이것이 38이 나온다 써줄 수 있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이건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유제 12-17번 있거든? 유제 12-17번 한번 풀어보자. 자, 기본 문제 12-10번. 12-10번.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 이게 y는 x제곱마이너스 x네, 그치? 이 직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야. 다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 원점, 그치?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이렇게 된 2차 함수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잘 모르겠지만 y는 mx니까 이렇게 그냥 그어볼게. 근데 두 직선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봤더니 그것이 얼마냐면 3분의 4라고 한 거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m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지. m값. 그치? 그러면 다시 x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둘러싸인 면적은 그냥 노란색 직선에서 파란색 함수를 빼주면 돼. 다만 무엇만 주의하면 돼? 교점이 어디 있는지만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러면 y는 mx라고 한 직선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xy 교점을 찾는 것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의 m 플러스 1에 x가 0 되는 해를 찾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x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교점 하나는 원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m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여기까지?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교점인 0에서부터 해서 m 플러스 1에서 x축은 상관이 없지.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mx지, 그치? mx에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빼주면 돼. 다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해서 m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 플러스 1이네. 그래서 플러스 m 플러스 1의 x의 dx다. 2차 함수의 근과 일치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다고? 6분의 세제곱까지 쓰고, 그 다음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주고 마이너스의 절대값 씌워줄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라고 쓰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다시 한번. 그러면 m 플러스 1의 세제곱은 3분의 4 곱하기 6이 될 거니까 2의 세제곱 되겠네.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m 플러스 1이 얼마다? 2가 되므로 m은 얼마 되는 거야? m은 1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보이니?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래? 그래서 m값은 1이다라고 써주면 돼. 자, 좋아.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쌤이 이것도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유제 12-19번 한번 지금 풀어보자. 저희 그리고 그 내신대 사야 된 책이 센이랑 최고 수준이에요. 맞아. 자, 이제 칠판 볼까? 뭐, 여기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기부터 보자.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일 지나는, 그치? 이런 점이 있어. 다시.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인데 2분의 1,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y축에 있는 거야. 이런 원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원을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이 파란색 함수와 노란색 원이 있잖아. 그치? 그 둘이 둘러싸인 면적이 있을 거야. 그 둘이 둘러싸인 면적을 이렇게 색칠해볼게. 여기 생긴 조그만 면적이 있겠지?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면적을 표현할 거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냐면,
얘를 직접 구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직접 구하기는 힘들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고 현재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자, 그럼 보자. 접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접점을 기준으로 우리 적분값을 구하면, 접점을 기준 적분값을 구하면 흰색을 구할 수 있어. 그치? 흰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큰 사각형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구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좋아.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사각형에서 활꼴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적분값을 한번 빼주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한 이 노란색, 왜 노란색이 섞이면 안 될 텐데 미안해,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쓸게. 주황색이지, 그치? 괜찮니, 여기까지? 사각형에서 흰색 한번, 주황색 한번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생긴 노란색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다시.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첫 번째, 사각형 넓이를 구하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거기서 무엇을 빼줘야 하냐면, 첫 번째,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x제곱과 x축과 둘러싸인 면적. 이것을 한번 빼줘야 돼. 괜찮지? 이 넓이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뭘 빼줄 거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생기는 이런 활골의 부피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서 이만큼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체에서 날아간 거니까 남은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결국 남는 건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이차 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이지? 이렇게 생긴 활골,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사이에 쌓여져 있는 노란색 함수의 면적, 노란색 영역만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흰색에서 사각형에서 흰색 면적과 주황색 면적을 각각 빼줘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치? 괜찮나, 여기까지? 이제 이걸 실제로 이거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흰색 사각형의 면적은 뭐냐면, 가로의 길이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1이지. 높이 얼마?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높이는 4분의 1이고 가로의 길이는 1인 거니까 이거 그냥 1 곱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겠지. 두 번째, 이거 한번 구하자. 요 흰색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해서 플러스 2분의 1까지 x제곱 dx인데 앞에서 했지. 우함수잖아, 그치? 짝수함수라고. 짝수함수면 2배의 0에서부터 해서 2분의 1까지 x제곱 dx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2배의 3분의 1의 x 세제곱에 0, 2분의 1이 될 거고, 다시 한번 계산하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다. 2, 4, 8이 되겠지? 그래서 12분의 1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12분의 1. 요 면적이 얼마? 1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지. 남은 건 뭐야? 이 활골의 면적을 구해야 돼. 자, 활골의 면적 다시. 요렇게 생긴 활골인 거니까 요렇게 생긴 부채꼴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부채꼴 면적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중심의 반지름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4분의 1에서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에 법선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법선이 원의 중심과 그 y축과 만나면 이것이 원의 중심점의 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맞니, 여기까지? 그럼 다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fx가 x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도함수는 2x가 되지. x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도함수가 얼마가 되니?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의 법선, 즉 수직인 직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선의 이름을 L이라 잡는다면 L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 직선의 이름을 우리 L이라 잡읍시다. 그러면 직선 L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지나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야. 4분의 3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4분의 3.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0,4분의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근데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주지. 2분의 1이야. 밑변의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니까 여기가 얼마 되냐면 90도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1대 1대 루트 2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 2분의 루트 2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남은 이 활골 하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활골만 쌤이 다시 한번 구해볼게. 이 활골은 부채꼴의 면적에서 삼각형의 면적을 빼주자. 이러면 구할 수 있다. 괜찮지 여기까지? 부채꼴 면적 어떻게 구하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인 거잖아. 그치? 그럼 파이 r 제곱하면 얼마?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2분의 파이인데 거기다가 4분원인 거니까 4분의 1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 면적이 8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면적 얼마? 90도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제곱을 해주고 높이를 해주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면적은 4분의 1. 이 면적은 얼마? 8분의 파이다. 1하고 쓸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파이에서 8분의 1을 뺐지?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면적이 얼마다?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더하고 빼주자. 괜찮나? 아, 좋아.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계산하면 결국 11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12-22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세연아. 자, 그 다음에 속도 할까? 맛 없지? 속도 보자. 자,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왔던 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서 자, 위치식이 2t-3이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2t 플러스 3인데 자 미분을 해볼게.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2가 남지. 우리 이걸 속도라고 했었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다시 또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t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정확하게 속도를 적분한다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식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예.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는 없을 거니까 정확하게 적분상수는 못 구하지만 그 적분상수 못 구하기 때문에 자 위치를 속도를 적분해서 그치 적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초기 위치가 얼마다 처음 위치가 뭐 예를 들어 A다. 얘를 이용해야 뭐 예를 들어 0일 때 3이었다. 이걸 이용해 정확하게 2t 플러스 3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조건을 주어준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의 적분값이 이제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일 때 위치를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위치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좋아. 하나 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식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인테그랄 어떤 속도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dt 이렇게 가정하고 이번에는 정적분이라 생각해 볼게. 자 t가 0일 때부터 해서 t가 되는 순간까지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0초일 때부터 해서 2초일 때 위치를 빼준 거잖아.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이 t가 될 거고 0에서부터 해서 t까지 쓰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 뭐 2t일 때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준 거니까 이건 그냥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1에서부터 3까지 쌤이 예를 들어서 뭐 2t 플러스 1
적분을 했다 생각해보자. 자, 이게 속도식이라 가정해볼게. 시간에 따른 속도식이 2t 플러스 1이야. 이것을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t가 되고 1에서부터 3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위치거든.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야, 그치? 그래서 9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된다. 1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지. 12 마이너스 2 10인 거니까 10이 된다. 자, 이렇게 2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속도식이 이렇게 있고, 속도식이죠, 속도. 시간이 1초일 때부터 해서 3초일 때까지니까 이때 둘러싸인 이 면적. 이 면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총 3초일 때에서 1초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1초일 때 위치에서 3초일 때,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 빼줬으니까 이거는 위치의 변화만 의미하겠지.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준다면 1초부터 해서 3초일 때까지의 위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적분식은 위치를 의미한다. 적분식은 위치를 의미한다. 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수직선 위에서 여기가 원점이고 대충 여기가 3인점이야. 수직선 위에서 자, 어떤 사람이 이동을 한다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t가 1초일 때 1초일 때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5의 위치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가 한 3초쯤 됐을 때 t가 3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인 점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t가 한 5초쯤 지났을 때 t가 뭐 7초쯤 지나서 쳐볼까? 7초일 때 이때 위치가 한 8쯤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였다 가정해볼게. 다시 0초겠지. 초기 위치겠지. 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하면 자 0초에부터 해서 그 다음에 7초까지 위치 변화량 물어볼 수 있다. 위치 변화량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7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주면 이게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자, 이 움직임 속도를 VT를 속도식을 주어졌다라고 친다면 0초일 때부터 해서 7초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인 거니까 이렇게 쓰자. 1초일 때까지 플러스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초부터 해서 3초일 때까지는 얼마만큼 빼준 거야? 6만큼 뒤로 갔고, 3초일 때부터 해서 7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4초 동안 플러스 9만큼 이동한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써서 이 식을 오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7초일 때 실제 위치를 물어볼 수 있어. 괜찮니? 초기 위치가 얼마야? 3인 거잖아. 3인 거에서 0초부터 7초까지 위치 변화가 어때? 5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총 위치 변화 5에다가 초기 위치 3을 더하면 7초일 때 위치 8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초부터 해서 7초까지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이동거리 물어볼 수 있다. 괜찮지,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볼 수 있다. 이동거리는 뭐냐면 앞에서 이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로 6만큼 움직였으나 이것도 양수로 해줘 이동거리가 되겠지? 이동거리만 물어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9만큼 양의 방향 같다 이거지. 15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17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여기서 위치 변화량이라 물어볼 수 있고, 위치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동거리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을 아주 가끔 위치의 변화라고 해서 변이라고 표현하는 때도 있다.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엔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변이가 이퀄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석해도 좋아. 자,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볼게. 자, VT라고 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보자. 빼고 0초부터 해서 1초 때까지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초일 때 멈추고, 그리고 또 1초일 때부터 해서 3초일 때까지 뒤로 갔으니까 속도가 음수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속도가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치고, t가 3초일 때, 마지막으로 t가 3초일 때부터 해서 7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잖아, 그치?
양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가정해볼게. 이게 속도식이라고 봐도 될까? 구호만 본 거야.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닌 거고. 자, 양수잖아. 그치?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는 속도가 양수지. 그리고 1초일 때 멈춰서 다시 뒤로 갔잖아. 어쨌든 속도가 음수가 뒤로 갈 수 있겠지. 다시 또 앞으로 갔다는 소리는 7초일 때까지는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그러면 0초부터 해서 7초까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0초부터 해서 7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그냥 0초부터 해서 7초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아.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앞으로 2만큼 갔다가 뒤로 6만큼 간 거야. 이거 이해되니? 다시. 이게 속도식인데 속도를 적분하면 뭐야? 위치가 나오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 적분식이기 때문에 이 적분한다라고 하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고, 넓이가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랑 똑같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면 앞으로 2로 갔다가 뒤로 6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9로 갔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얘는 여기다 쓸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해서 7까지 VT dt와 똑같다. 더하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위치는 뭐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7까지 VT dt를 해주고 초기 위치가 있을 거야. 0일 때 위치. 이걸 더해줘야 돼. 맞지? 여기까지? 이동거리 어떻게 돼?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9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7까지 절대값 VT dt 이걸 해주면 이것이 면적이 돼서 나올 거니까 총 이동거리가 돼서 나온다. 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이 이동거리, 위치 변화량 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이 세 가지만 잠깐 필기할까? 요즘 이해 안 된 거 있어? 세영이 이해 안 된 부분 있니? 이해 안 된 데 있어? 혹시? 다 썼어? 다 썼어? 이해 안 된 부분 없고? 좋아. 이해 안 되는 데 없지, 유진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볼까? 지워도 되니? 좀 더 줘야 되나? 뭐 비슷한 관계 더 해볼까? 좀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프 해석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갖다 쳐보자. 이렇게. 이게 속도식이야.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 여기는 2고 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 쳐볼게.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가지, 그치? 앞으로 쭉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있으면 뭐 이 방향이 양의 방향 할까? 앞으로 쭉 가다가 점점점 빨리 가다 뛰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빨리 걷기 시작하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다 멈추지. 멈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앞으로 걷기 시작해. 걷기 시작하다가 빨리 걸어. 다시 또 천천히 걷다가 멈춰. 그 다음 어떻게 되니? 뒤로 가기 시작하지. 뒤로 가다가 다시 또 뒤로 가는 속도가 일정하잖아. 빨라지잖아. 그럼 뒤로 빨리 걸어. 그 빨리 가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계속 뒤로 가는 거야. 이 다음부터.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다.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럼 총 이동거리가, 이 면적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가 2고, 근데 여기 4고, 여기가 뭐 대충 5쯤 됐다 치자.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2 곱하기 1거니까 4니까 4만큼 간 거지? 높이가 1이라면 2 곱하기 1분의 1인 거니까 5만큼 갔지. 앞으로 5만큼 가고 다시 뒤로 얼마만큼 간 거니? 2분의 1만큼 뒤로 간 거지. 뒤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1씩 계속 뒤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위치가 5였어. 이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0초부터 해서 4초가 될 때까지 0초부터 해서 이렇게 볼까? 선생님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 미안해. 이거 잠깐만 다시 그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달라져.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여기가 5일 때 보자. 5일 때. 여기가 6이야. 이렇게 6. 그래서 이렇게 쭉 갖다 치자.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면적도 똑같이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자, 첫 번째 0초부터 해서 이번에는 6초가 될 때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4만큼, 1만큼, 1만큼 갔지. 위로 5만큼 가고 1만큼 갔으니까 이때 위치 변화량은 4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의 6초가 될 때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거기에 초기 위치 5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9가 되겠지.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얼마? 6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그 다음에 자,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4-T제곱이라 하자. 자, T가 1이고 2고 3이었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보자. 그치? 자, 속도가 이거고 그 다음에 속도식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니까 위치는 뭐냐면 4t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한다 했거든. 원점을 출발한다 했으니까 초기 위치가 0이므로 t자리에 0 넣으면 0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xt는 4t 마이너스 3분의 t제곱이라 쓸 수 있지.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위치는 각각 얼마가 되는 거야? 1초일 때 위치는 1 집어넣으면 4-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1 될 거고, 점점점. 3초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3분의 9가 될 거니까 12 마이너스 3에서 뭐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0초부터 해서 3초일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야. 0초부터 해서 T가 0인 순간부터 해서 T가 3인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랑 무엇랑 똑같은 거야? 결국 이동거리랑 같은 거지. 괜찮니? 이동거리와 같다. 이동거리와 같다. 근데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어. 이런 걸 해석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금 편해. 어차피 0보다 큰 구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가 얼마냐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4가 되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된다 쓸 수 있지. 그러면 0초부터 해서 3초가 될 때까지 이때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잖아. 즉 2초부터 3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나아간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해서 2초까지는 4-t 제곱의 dt 이고
그 다음에 2초부터 해서 3초까지는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지. 이게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잖아.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의 dt다. 이것이 2초부터 해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라 쓸 수 있겠지. 그냥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혹은 변이가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까지 괜찮나? 자, 좋아. 선생님이 한 개 더 해볼게. 그래프 해석을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현재 1초고, 2초고, 3초고, 4초고, 5초고, 6초고, 7초야, 이렇게. 1초부터 6초까지. 여기는 2, 밑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자, 이것이 속도 그래프야. VT 그래프. 자, 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뭐 아까 거랑 똑같이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야. 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양의 방향이잖아, 그치? 앞으로 쭉 가겠지? 앞으로 가다가 빨리 걷다가 최고 속도에 도달해. 서부터 해서 다시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멈추고 다시 어떻게 돼? 뒤로 가겠지? 뒤로 걷다가 빨리 걷다 뒤로 뛰고 다시 빨리 걷다가 뒤로 천천히 걷다가 뒤로 천천히 걷다가 멈추고 또 앞으로 걷다가 빨리 걷다가 뛰기 시작하네. 계속 뛰고 6초가 된 순간부터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멈추는 거지. 이런 운동이지, 그치? 양의 방향으로 갖고 이면적이 2고, 즉 이동거리야, 그치? 이때 이동거리도 똑같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동거리는 요 면적이 1이고, 요 나머지 면적도 1이 되겠지? 이 면적은 전체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좋아. 이 방향은 뭐냐면, 지금 속도의 구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운동 방향 총 몇 번 바꿨어? 2번 바꿨지. 운동 방향은 총 2번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이만큼 갔으니까 4초가 되는 순간 출발점을 지나가겠지. 출발점이 원점인지 아닌지 안 알려줘도 어쨌든 출발점은 지나간 순간은 4초일 때 출발점을 지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출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면, 출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만큼 가. 앞으로 플러스 이만큼 가고, 그치? 이 간격이 2야. 뭐 0이라 생각한다면 이 간격이 2고, 그럼 또다시 어떻게 돼? t가 2일 때, 여기가 t가 2일 때부터 해서 t가 4초일 때까지, t가 4초일 때까지는 뒤로 이만큼 갔으니까 또 원점에 도달하겠지. 그 t가 4초일 때부터 해서 7초일 때까지는 앞으로 얼마만큼? 4만큼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위치가 4가 되고 이때가 t가 7초가 될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시 또 저 원점에서 이만큼 갔을 때는 어떠겠어? 여기가 5.5초일 때잖아. 그치? 원점에서 또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에 또다시 도달하는 순간은 얼마일 때야? 2초일 때 한 번, 그리고 5.5초일 때 한 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갔으니까. 좋아. 그러면 이 중에서 맞는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멈추려면 속도가 0이어야지. 속도가 0인 순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순간이 없었지. 그치? 그래서 멈춘 순간은 없었고,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몇 번 바꿨나? 2번 바꿨지. 방향 2번 바꿨고, 그 다음에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이건 맞는 말이지. 4초 후에 원점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대.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순간 어디야? 7초일 때지. 맞잖아. 7초일 때 가장 멀리 있었어. 마지막으로 점 P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전부 다 절대값을 씌워줘야 될 것이므로 실제 움직인 거리는 2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얼마? 8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실제 이동한 거리는 그래서 6이 아니고 8이다라고 써주면 돼. 까지 괜찮나? 좋아. 그럼 밑에 있는 유제 13-2번을 한번 풀어보자. 어디서? 세 번째 거? 잘 마실게.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차푼이 보편이니? 차푼. 자초잖아.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갔어? 이만큼 갔니? 또 뒤로 얼마큼 갔어?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이만큼 왔어. 그럼 원점이 온 거지. 괜찮아? 응. 쟤 나왔어? 답 나왔어? 답 나왔어? 좋아, 이제 칠판 한번 볼까? 응. 나머지 마저 풀고, 쌤 혹시 뭐 마저 풀 거 있니? 유지 안 풀린 사람 있어? 안 풀리면 쌤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괜찮아? 좋아. 그러면 기본 문제 13-3번으로 넘어갈게.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자동차, B라고 하는 자동차, C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 거야. A, B, C의 자동차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P점에서 출발하여 Q점까지 도달한 거야, 이렇게. 근데 A라고 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천천히 가다가 점점점 가속돼서 최고 속도가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감속하기 시작하겠지? 감속해서 Q점까지 도달한 거야, 이렇게. 얼마 동안? 40초 동안. 40초 동안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점은 B라고 하는 차는 뭐냐면, 점점점 빨라져고 최고 속도가 도달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천천히 가기 시작해서 Q점에 도달을 한 거지. 몇 초 동안? 30초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C라고 하는 사람은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이렇게 갈 건데 어떻게 가냐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멈춰. 아니, 천천히 가다가 다시 또 빨라지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Q에서 멈추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이게 C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P에서 Q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뭐만 달라? 도착한 시간과 중간의 속도의 변화만 조금 다른 거지. 거리는 똑같다.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평균 속도, 그치?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이동 시간분의 달린 거리가 되겠지? 거리야. 거리의 변화. 뭐 거리의 변화 S라고 쓸까, 이렇게? 이게 평균 속도란 말이야. 혹은 이렇게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쌤 위에 발을 쓸게. 이게 평균 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점의 평균 속도, A점의 평균 속도를 VA라고 한다면 이 점의 평균 속도는 C간분의 선분 PQ의 길이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B점의 평균 속도는 뭐냐면 B점의 평균 속도는 C간분의 이동 거리가 될 거니까 선분 PQ의 길이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C점의 평균 자동차 C의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평균 속도 변화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A의 평균 속도와 C의 평균 속도는 같잖아. 근데 어떻게 제일 커? 길이는 일정한데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숫자는 커질 거니까 B점의 평균 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와 B와 C의 어떤 속도 관계는 평균 속도 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속도의 도함수가 뭔가?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가속도라고 정의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면 자, 이 B점은 점 B는 B상황은 가속도가 0인 순간, 즉 기울기가 0인 순간이 한 번 있어. C점도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존재한다. 그치? 다만 여기는 A점은 존재하지 않겠지? 어쨌든 그래서 B점과 C점에서는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유제 13-3번 좀 풀어볼까? 태균이 왜? 다녀와. 지금 나갔어? 나갔어? 자, 칠판 볼까, 이제? 자, 유제 14-4 한번 셈에 풀게. 자,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 자, 0에서부터 해서 A까지의 절대값 VTDT와 A부터 D까지 절대값 VTDT가 같대. 그러니까, 각각의 면적을 갖가, A라고 잡고, 전체 면적을 B라고 잡고, 나머지 주어진 면적 C라고 잡았을 때,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와 B 더하기 C가 같다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자, A와 B 더하기 C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0에서부터 C까지 VTT를 그냥 계산을 했다면, 자,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A-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면적을 A, B, C라 잡는다면. 이때, C부터 해서 D까지는 얼마니? 그냥 C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C부터 해서 D까지 VTDT라고 하는 건 이것과 같은 거니까, 여기서 0에서부터 C까지는 A-B가 되겠지? A-B와 C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B 넘겨주면 같은 거잖아? 맞는 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해서 B까지 이 B라고 하는 건 알파와 베타로 나눠보자. 알파와 이렇게 볼까? 알파와 베타로 나누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B가 된다라고 영역을 나눠볼게. 0에서부터 해서 B까지 VTDT라고 하는 건 자 A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우리는
B에서부터 해서 D까지니까 그냥 플러스 베타 플러스 C가 된다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B니까 A는 B 더하기 C와 같음으로 주어진 시계에서 맞는 말 쓰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리고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지나는지 확인해보면 앞으로 A만큼 가고 B만큼 뒤로 가서 이 면적 이 길이가 C거든. C로 다시 뒤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C만큼 다시 앞으로 갔으니까 원점을 지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치? 좋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기본 문제 13-4로 넘어갈게. 자, 기본 13-4. 자,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속도식이 나와 있는데 그 속도식은 20-10t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3초가 지났을 때 뭐 지면으로 높이 등등을 구해 볼 거야. 근데 이렇게 수직선 위로 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직선이야, 그치? Y축 방향으로 쏘고 그대로 내려온 거야. 1차원 운동인데 그림상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그리긴 할게. 하지만 운동은 어떻다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온 방향이다. 이라 생각하자. 자,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때 우리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지. 그치? 최고 높이에 도달했기 때문에 높이가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때 특징은 뭐냐면 그때의 속도는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어.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혹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에서 속도가 점점 줄다가 그치? 요 점이 된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지. 그럼 속력은 최대가 되는 거야. 이때 특징이 뭐냐면 속력이 최대가 된다. 그때 특징은 뭐냐면 높이는 0이다. 높이가 위치가 0일 때 속력이 최대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속도는 최소가 되겠지. 마이너스 9가 붙을 거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자. 좋아.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 그대로 하나씩 답해보면 3초가 지났을 때 높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3초 후의 높이. 3초 후의 높이를 구하시오. 3초 후에 위치를 구하라고 한 거랑 똑같지 않나? 위치 이퀄 높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치? 3초 후의 높이일 것이므로 자, 일단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것은 뭐가 될 거냐면 위치식, 높이식이 나온단 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얘를 이용해서 0초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초기 높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만큼을 더해줘야 된다 이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적분을 해주면 인테그랄 20-10pdt다 이라고 써줄 수 있고 적분하면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t 자리에 0 넣었을 때 얼마? 초기 높이가 10인 거니까 10까지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될 거냐면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로 하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10까지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써야 될 건 뭐냐면 3초의 높이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0 넣었을 때 10 나올 거고 3초 후의 높이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9 플러스 60 플러스 10이라 쓸 수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60인 거니까 15 더하기 10 해서 2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뭐야? 속도가 0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 맞나? 속도가 0이다. 속도식인 20-10t는 0이 될 거니까 t가 얼마? t가 2가 되는 거야. t가 2초일 때 높이므로 결국 h 2만 물어보겠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10이 될 거니까 이때 높이 얼마? 30이 된다 쓸 수 있겠지. 최고 높이는 30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자,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다시.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직선이 뭐야? 20-10t지. 그럼 절편이 20이고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지. 괜찮니? 2 넣었을 때 0 나올 거니까 2초부터 해서 3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 면적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실제로 절대값 씌워줘서 적분해도 되고 어차피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20이고 밑변 길이 2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넓이가 20이 되겠네. 괜찮지 여기까지? 그리고 요 면적 얼마니? 두 삼각형이 지금 막곡지각에 90도로 닮았잖아. 1대 2로 닮았으니까 넓이 몇 대면? 1대 4가 되겠지. 그럼 20의 4분의 1 해주면 얼마? 5가 되는 거야. 5만큼 간 거지. 그치? 20만큼 올라가서 5만큼 내려온 거지. 총 이동거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동거리 얼마? 25m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유제 13-4번. 좀 중요하니까 유제 13-4번 전부 다 풀어보자. 여기까지. 지금 풀어보자, 이거. 유제요? 13-4번.